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광주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을 정치쇼로 규정한 건데요. 윤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찬양도 모자라서 개사과 사진으로 광주 시민을 우롱해놓고 다음 주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건 정치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죄라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내고도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광주 방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지만 혹시라도 물리적 순돌이 생기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은 윤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대해서도 강한 노조로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평균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를 향한 현직 단체장의 발언으론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이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주말 사이에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시장의 정무라인 인사는 이른바 개사과 파문 이후 성남 민심을 대변해달라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 시장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전두환의 고향 주민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합천의 시민단체는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전두환 추종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는 글귀를 남긴 이들은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며 전두환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 전두환 비호 발언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망언을 한 것도 모자라 SNS에 개사과 사진을 올리며 국민을 조롱하고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두환 옹호 망언에도 그런 자를 두둔하는 지도부가 있어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니 틈을 비집고 씌워놓는 것 아닌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국민의힘 텃밭 주민들이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여기에는 전두환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의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습니다. 합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해공원 명칭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는 방법은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늘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을 좀 반성도 하고 좀 또 저희들이 용서를 빌면은 그 힘을 좀 주실까 싶어서. 전두환의 고향 주민들마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첨단 삼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행 개발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 예정 가격 등을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공모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실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대장동과 같이 초과이익 환수 논란이 발생한 첨단 3단지 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내 3개 필지 6만 9천여 평을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3,860억 원가량의 섬 분양하고 대신 해당 업체에겐 3,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공고문을 내걸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분양 시점에 대행 개발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대한 그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나 그 주민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광주도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분양 예정 가격과 수익률의 적정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민간 사업자가 공동택지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공모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업체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익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그 금액과 방법,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지 좀 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해명은 되지 못한 것 같아서요. 한편 첨단 3지구 대행개발업체 공모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시공사의 방침에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한빛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안 대표는 한평에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만나 지도자의 덕목 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오늘 KT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1시간가량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 발생해 정오를 넘긴 시각까지 계속된 통신 장애로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각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는 KT 가입자들의 회의 참여나 업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여부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 고유의 토종견 하면 진돗개를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모개 사이에서 태어난 뒤 심사에 합격해야만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됩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개는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진돗개가 되는데요. 진돗개와 심사에서 탈락한 진돗개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진도군에서 태어난 천연기념물 진돗개 강아지는 3,390마리입니다. 절반 이상인 1,900여 마리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습니다. 대부분 팔려 나가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한 마리에 50만 원, 해외로 팔릴 경우 100만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돗개 출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진돗개 강아지는 한 해 5,000마리 이상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진돗개 출산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진돗개 사육 농가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3,000마리라는 많은 숫자 같지만은 실제로 사육 두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리 많지 않은, 오히려 적은. 대한민국이 그런 주거 형태라서 진돗개를 비롯한 15km만 넘어가도 입양이 잘 안 되는 현실인데요. 이런 개들이 해마다 3,000마리, 4,000마리 태어나는 걸 과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비 진돗개 가운데 심사를 거쳐 10%가량은 진돗개가 되지 못합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진돗개가 진도군에서 살려면 생식 기능을 없애야 하는 중성화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이런 진돗개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중성화를 한 경우가 진도군에 파가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저희가 이제 이 얘기로만 들은 거고 두수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참 답이 없어요. 그 벗어난 개들에 대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키울 수도 없는 것이고.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진돗개와 진돗개의 구분에만 치중하면서 국견 진돗개는 유기견 센터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견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의 섬 주민들이 조선시대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벌채와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음용밧줄을 만들 때 불렀던 여수 거문도의 노동요 술빗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남해의 거문도와 동해의 울릉도는 400km 넘게 멀리 떨어진 섬인데도 노랫말에는 울릉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듯 울릉도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실제로 1882년 고종의 명에 따라 발간한 울릉도 검찰 일기에는 울릉도 거주자 140명의 82%인 115명이 나간과 흥양현 3도, 초도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간은 현 순천시, 흥양현은 현 고흥군과 여수시 일부로 모두 전남 남해안 도시들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구한말 이전부터 전남 해안과 섬 주민들이 조선용 목재와 미역 채취를 위해 해류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도 도를 독이라 부르던 전라도 사투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해안에 있는 돌섬들이 독섬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봤던 비슷하게 생긴 섬, 돌로 된 독섬이 있었다라는 이런 유래에서 오늘날 독도 지명이 전남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조상들을 연구하고 그 뜻을 기리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문원 속 흥양현이 고흥의 옛 지명임을 감안해 울릉도 독도 관련 연구 용역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조상들의 울릉도와 독도 개척 정신을 기리고 독도를 올바르게 가르치자는 취지에서 독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수가 특히 독도 울릉도 개척사와 관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먼저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구한말 전부터 울릉도 일대를 오갔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록이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일가족 4명을 포함해 5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 교회 관련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검사에서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앞서 확진된 보건소 직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 관련 시설 원생과 교인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광주 전남에서 359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6,536명으로 광주는 116명, 전남은 243명이 적발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순이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내년 공직선거 투 개표 사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부는 오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 지방, 공기업 직원 가운데 투 개표원을 선발하도록 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만 편중 동원된다며 강제 동원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또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며 투 개표 업무가 부당노동 착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